안녕하세요. 승모쌤입니다. 오늘 대구 특집 3탄인데요. 요즘에 이 소식, 이 이슈를 빼면은 참 뭐랄까요? 대화하기 어렵다? 인 것 같습니다. IB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IB 교육 전문가 선생님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영선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IB가 공교육에 처음 도입될 때부터 IB를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는 정한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먼저 이제 송고쌤 촬영 의뢰를 드리긴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시게 되셨는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선생님들이 하시는 유튜브라고 하셔서 바로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평소에도 좀 유튜브 같은 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고 좀 이것저것 경험해보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유튜브에 안 그래도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또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신다니 당연히 제가 와서 함께 해야죠.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근데 IB 학교를 말은 많이 들었는데 잘 몰라요.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IB 학교 도대체 뭔가요? 우선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기가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내용이어서 조금 그래도 최대한 쉽게 얘기해 보자면 IB는 이제 국제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또 균형 잡힌 학교 교육 과정을 만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일관성 있고 균형 잡힌. 예, 그리고 국제적이고 국제적인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IB 교육 철학이 있어요. 세상을 이해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평생학습자를 기른다는 이 교육 목표, 이 철학이 담겨 있는, 그러니까 IB 학교마다 이 철학이 일관적으로 유지되는 교육 과정을 만든다는 거라고 보면 정해져 있는 게 있나 보네요. 네, 나름 이제 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틀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럼 그 다음에 균형 잡힌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포인트를 주시니까 네. 균형 잡힌 것은 어떤 균형? 뭐 사이의 밸런스인지. 잠시만요. 균형 잡힌이라고 하면 이제 IB 교육 철학에 맞게 이제 IB 학교 내에서 우선 학년간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IB에서 말하는 그런 철학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초학문적 주제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초학문적 주제를 탐구해야 되는 거예요. IB 학교는. 근데 그 초학문적 주제는 6가지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6가지를 학년별로 다 6가지를 해야 되는데 6개, 6개. 근데 균형이 잡혀 있지 않으면 한 초학문적 주제를 1학년도 하고 2학년도 하고 6학년까지 다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계를 가져라, 그런 균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 내에서 좀 이건 일관성과 연관되어 있는데 학교 내에서도 나름대로 어느 한 학교가 IB 학교 철학에 너무 튀지 마라. 그렇게 학교 내에서도 학교 간에서 여러 학교 간에서 학교 간에서도 일관성과 그거는 거의 같은 내용이기도 한데 학교 내에서도 IB 교육 철학과 프레임워크를 잘 지키면서 이게 균형을 갖춰라. 그리고 학교 내에서 이게 균형에 더 적합한 내용이긴 한데 학교 내에서 학년간 계열을 잘 지켜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들으면 개념 어떤 개념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이렇게 학생들이 세상을 탐구해야 된다. 네네, 그렇죠. 탐구하는 어떤 뭐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로 탐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학급이나 교사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됐다면 그런 게 아니고 그 IB 학교라는 전체적인 틀을 제공하는 그쪽에서 만든 프레임워크에 맞춰가지고 균형 잡히게, 그러니까 학년 간에도 좀 연계되어서 고루고루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이해가 굉장히 빠르시네요. 굉장히 이해를 잘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IB는 그 자체로 교육과정이 아니라 이제 학교 교육과정을 만드는 틀,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또 듣기로는 IB 학교가 단계별 커리어 같은 게 있다고 들었어요. 단계별로 이렇게 인증을 받기 위한? 예,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또 진행이 되나요? 우선 IB 인증을 받으려면 이제 IBO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IB 교육을 만들고 그걸 보급하고
IB 학교를 만드는 과정을 관리하는 단체라고 보면 되죠. 그 IBO에 이제 우리가 IB 학교에 도전해 보겠다 신청을 하면 이제 관심학교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관심학교에서는 IB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받고 또 그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죠. 그다음에 후보 학교가 되면 이제 IB에 대한 POI를 만듭니다. 그 POI가 아까 얘기했던 그 학교 프로그램이거든요. 학교 교육 과정을 말하는데 그 교육 과정을 이제 POI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POI가 IB 철학이 맞는지를 점검하는 심사를 거치고 그 심사가 통과되어 가지고 IB 학교가 되면 이제 IB 월드스쿨 인증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IB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예, 제가 지금 이제 근무하고 있는 이제 영선초등학교에 오게 됐는데 이 학교가 이제 공립으로서는 처음으로 IB에 도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묻혀가는 느낌으로 같이 오게 됐죠. 전국 최초. 예, 전국 최초. 그러니까 물론 국제학교는 IB를 이미 하고 있었지만 이제 공립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학교가 세 학교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국립의 한 학교, 국립의 두 학교. 그래서 그 중 한 학교가 우리 학교여서 같이 하게 됐죠. 야. 공립 교사 최초인 거네요. 그렇죠. 제가 자랑할 만한 커리어라고 하면 그래도 교육청 덕분이긴 하지만 공립학교 최초의 IB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 처음 한다는 게 사실 뭐든지 전례가 있으면 그걸 약간 이렇게 참고한다거나 할 만한 그런 게 있는데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어떠셨어요, 선생님? 처음에 할 때 굉장히 막연했어요. 그러니까 또 IB를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IB 문서란 걸 받으셨을 거예요. 그 문서를 받아보면 문서 내용이 약간 배고프면 밥 먹어라 이런 느낌. 당연한 얘기를 너무 당연한 얘기를 쪽에서 해가 뜬다. 그런 식의 적혀있어요. 혹은 또 정의를 내려주고 이런 부분은 또 우리나라처럼 또 명확한 느낌이 아니고 약간 비유적인 표현 적혀있고 이런 거. 공문서인데? 예, 그렇죠. 중심 아이디어는 탐구의 처음이자 끝이다. 이래버리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도 많이 들고 실천을 하긴 하는데 내가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 네. 그런 막연함이 진짜 제일 두려웠고요. 사실 행정적인 일은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IB가 요구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IB가 일을 요구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더 열심히 일만 하면 돼 라고 하면 그럼 100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시험에 하면 행정일은 불어나고 이게 내가 하는 일을 맞는가라는 걱정도 들고 그렇게 조금 어려움이 좀 많았었다고 저는 그냥 생각이 처음 시작했던 순간에 뭔가 이렇게 교육청에서 막 장학사도 붙고 교수도 붙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 막 오만 자원을 다 투입해서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네요. 그건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렇게 IB에 대해서 또 나름 또 성공하고 싶다. 이게 뭐 교육이 성공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이렇게 원활하게 안착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정말 교수님도 보내주시고 본인들도 연구해가지고 지원해주시고 정말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교육청도 처음 맞는 문제잖아요. 교육청도 본인들이 이게 맞나? 교사도 이게 맞나?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게 맞나 하면서도 도전하고 또 이건 아닌데 하고 실패하고 이것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가 IB를 안착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쉽게 나아갔다면 이게 오히려 안착하고 더 발전하는데 그게 더 조회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처음은 좀 개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군요. 쉽게 얘기해서 개고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선고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짐이 크네요. 그러면 이 대구교육청에서 IB를 이제 처음 도입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라든지 또는 궁금해하실 혹시나 이렇게 시청하실 학부모분들을 위해서 이걸 했을 때는 어떤 또 강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대구교육청에서 시작했던 거는 이제 교실 수업 개선이죠.
교실 수업이 좀 더 학생들의 탐구 중심의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라고 해서 IB를 시작했었는데 이렇게 도전을 시작하고 보니까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좀 소통을 하는 부장을 좀 맡고 있어요. 학부모 부장이라서 학부모와 소통을 하면서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직접 IB의 강점들을 들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IB의 강점과도 되게 일치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탐구를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물론 많은 선생님들께서 또 많은 또 교육 방법론들이 탐구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긴 하지만 주제 중심의 탐구나 문제 해결의 중심의 탐구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의 탐구는 개념 기반의 탐구라고 해서 개념을 통해서 학생들이 탐구를 진행하고 또 이해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이해에 도달하는 탐구를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해로서의 탐구, 그게 굉장히 큰 강점이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우려도 있었어요. 어떤 점이 있었냐면 이렇게 탐구를 계속 시키다 보면 학생들이 기초 학습 능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까놓고 여기서 단원 평가 쳤을 때 점수 제대로 안 나오지 않을까. 중학교 가서 애들이 입시와 그렇죠. 외워야 되는데 맞아요.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IB에서는 그 이해란 걸 시키기 위해서 이제 많은 지식과 기능들을 쌓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부모님하고 소통을 해볼 때 그런 우려들이 많으셨는데 이제는 저희가 학부모님들하고 소통하면 정말 너무 많이 시킨다.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킨다. 이거 이해 하나 시킨다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IB의 학부모님으로서의 장점이라면 이해를 향한 탐구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식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초 학습에 대한 부분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전 이제 그 개념 중심, 이해 중심을 설명하시면서 주제 중심이나 문제 해결, 그거랑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네. 조금 더 혹시 명확하게 사실 전 모호하거든요. 네, 그렇죠. 주제 중심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건강에 대해서 탐구한다. 그럼 건강에 궁금한 점을 살펴보고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강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런 탐구를 말하고요. 죄송해요. 문제 해결이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알아보고 저런 것도 기능도 높이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IB가 추구하는 개념 기반은 물론 주제 중심도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또 문제 해결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문제 해결도 중요하게 여기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이해를 추구해요. 특히 개념적 이해라고 하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면 아까 인구 이동에 대해서 탐구한다면 주제 중심의 인구 이동에 대해서 궁금한 걸 알아보는 상황이 될 겁니다. 문제 해결이라면 인구 이동으로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해 가겠죠. 개념 기반이라고 하면 이 인구 이동과 관련된 이해가 되는 한 문장을 여러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기능을 높여서 그 문장을 이해한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이동하며 사람들이 몰리는 것, 사람들이 집중되는 것을 이제 분포를 고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면 이 문장을 다양한 사실들을 탐구해서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이동을 하네. 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해를 위한 학습들 쭉 진행해 나가고 그 이해를 위한 학습, 그 문장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는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동을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너무 밀집됐는데 그래서 너무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실천해보는 이러한 수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한 문장이 될 수 있는 그 이해를 하기 위한 수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문장을 딱 외우는 수준이 아니고 깊이 있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 투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문장 자체도 개념이 많이 담겨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인구 이동이라든지 혹은 거기에 따른 다양한 이유라든지 이러한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최대한 우리의 보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이 되어야 돼요.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렇죠. 것들이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IB에서는 세상을 이해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평생학습자를 기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하는데 그런 이해하는 문장들을 탐구하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어쩌면 이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미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쭉 많은 그런 개념 중심, 이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건 내가 봐도 너무 좋은데? 애들 너무 좋았겠는데? 자기애를 뿜뿜하게 해주는 그런 혹시 경험이나 기억들이 있으신지? 예. 아무래도 애들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탐구를 하면서 학생들이 제가 원하는 이해까지 도달했을 때. 근데 사실 아까도 그 예를 들었을 것처럼 뭐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인구 이동한다. 이런 문장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장이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탐구를 해보고 선생님 이러이러한 것을 탐구해 보니까 사람들은 지형에 맞게 이동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편의시설에 맞게 이동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문화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원인들을 다 보니까 환경인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자신이 스스로 탐구해보고 그 결과로서 이 문장을 이야기할 때 그때 제가 IB 교사로서 내가 IB 교육을 잘하고 있구나 하는 이제 자존감이 이제 넘쳐 흐르는 상황이 되죠. 그럼 만약에 이제 방금 얘기해 주셨던 예를 가지고 한 개 포인트에서 이제 연결고리가 뭔지가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이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이동을 한다. 네. 그 환경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이해를 했잖아요. 뭐 지형부터 해가지고 쭉 했는데 그것을 탐구하게 만들 때 주로 어떤 방식으로 뭐 조사학습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주로 뭐 선호하시는 방법이나 아니면 IB 학교에서는 이런 식의 탐구 방식을 많이 쓴다는 게 혹시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해 주셨어요. IB에서는 이렇게 개념적 이해로 학생들을 도달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놔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프레임워크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선 탐구의 대상을 정해놔. 그게 초학문적 주제 요소까지. 그리고 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개념적 이해와 관련된 초학문적 주제는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역사적인 부분, 지리적인 부분, 공간과 시간을 다루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래서 초학문적 주제가 우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바라볼 때 그냥 바로바로 탐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방향으로 탐구하는구나. 요 문장에 대해서 탐구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이해하는구나 하는 문장을 먼저 줘요. 이해 문장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게 중심 아이디어. 네. 그러면 중심 아이디어는 되게 뭐 이런 식이에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동한다. 그럼 선생님 정말 어떻게 이동을 해왔어요? 그럼 그 다양한 이유가 뭐예요? 네. 라고 질문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 질문들을 가지고 탐구를 시작해요. 근데 그 질문을 할 때 좀 초점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구 이동이 뭐예요? 인구 이동을 어떻게 했어요? 라고 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탐구의 다른 부분에 번지지 않게 초점을 좀 맞춰주는 거예요. 탐구의 폭을 좁고 깊게. 그게 명시된 개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구 어떻게 이동했어요? 어떻게 인구 이동의 모습이 변화됐어요? 그러면 변화라는 렌즈로만 바라보는 거야. 다른 건 필요 없어. 변화된 것만 찾아와. 이런 게 명시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원인의 관점으로 보자. 다른 거 필요 없고 사람들이 이동한 이유, 즉 원인만 살펴보자. 그럼 인과관계라는 명시된 개념을 쓰거든요. 그러면 중심 아이디어를 명시된 개념으로 바라보고 학생들이 ATL이라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해서 탐구를 해요. 그러면 이 중심 아이디어에서 좀 더 구체적인 개념적 이해에 도달하는 거죠. 즉 IB에서는 중심 아이디어라는 이해를 먼저 좀 제시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명시된 개념으로 탐구에 초점을 맞춘 다음 ATL이라는 기능을 써서 개념적 이해라는 이해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ATL은 보통 우리가 흔히 교사들이 쓰는 교육 방법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기능인데요. 네. 사실 뭐 사고 기능 혹은 조사 기능, 자기 관리 기능, 의사소통 기능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학생들하고 쓸지에 대해서는 IB에서는 선생님들의 능력에 맡기고 있어요. 그 부분 너희가 채워라. 예, 그렇죠. 재량 약간 영역이 어떤 이론을 파고들면 결국엔 실천하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첫 단계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의 동기유발 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사실은 첫 단추가 아이들의 동기유발 같은 거잖아요. 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그냥 선생님이 완성된 어떤 걸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얘들아 우리
사람들이 왜 이동하는지 한번 살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을 때 아이들이 약간 이런 장면도 떠오르거든요. 안 궁금한데. 그러니까 그거가 뭐 이것조차도 아이비 학교의 어떤 부분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런 부분 이 아이비 학교의 프레임워크를 아이들한테 적용시킬 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진입 장벽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하셨는지.